의원님 여기가 국회 본관 뒤편이잖아요. 네네. 12월 3일 개엄 당시에 의원님이 이쪽으로 넘어오셨다면서요. 네네.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제가 우리 수행비서님하고 같이 국회를 왔고 예. 도저히 뭐 차를 가지고나 제가 정상적인 루트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네네네. 확인한 다음에 해처 모여를 했어요. 예. 국회의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월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러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 큰 도로에서. 예. 그래서 걸어오는 동안에도 경찰들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모두가 그렇듯이 저는 너무 믿기지 않았고 예. 특히 법조인이었고 대한민국 헌법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예. 이쪽이 국회 운동장이잖아요, 네네네네. 의원님. 예. 이곳에 707이 내린 거 아닙니까? 이들은 주로 소총으로 무장했고 야간 투시경 등의 장비도 소지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은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 707 부대의 상징입니다.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주둔지에서 국회까지 헬기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그 장면이 일상적이지 않았고 네. 실제 군인까지 온다더니 출동했구나를 제 눈으로 목격한 거니까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표결에 중요한 n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한 표를 채워야 네네. 된다는 생각으로 예. 될 수 있는 한 들키지 않거나 아니면 부딪히지 말자는 생각으로 네. 제가 들어갈 루트를 찾았죠. 아니 군인들이 소총도 들고 있었잖아요. 네. 무섭지는 않으시던가요? 무서웠죠. 예. 군대를 갔다 온 분들도 일상에서 군인이 이렇게 흩어져 실제 작전을 집행하는 걸 보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저희로서는 군인이 우리 일상에 개입해서 근처에서 작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복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선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그 현장을 목격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네. 이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법조인이잖아요. 예. 특히 사법시험 예. 1차를 준비할 때부터 달달 외웠던 것이 헌법 조항들이에요. 예.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죠. 헌법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일을 왜 했을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 의원님 저희가 여기서 계속 서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좀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저도 설렙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의원님. 네. 자, 의원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우리 집 동생 같고 우리 집 이모 같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대구 출신 그렇지만 고령과 창녕에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흔적이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출신의 이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누구보다 대구, 경북 사랑하는 의원입니다. 야, 사투리가 진짜 사투리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언제까지 계신 거예요, 의원님? 제가 전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공무원이시거나 예. 아니면은 집이 오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10달마다 이사 다녀야 되는 사글세라고 있어서 여러 곳을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의원님은 어느 예. 쪽이신데요? 네, 사글세.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대구에서 5군데를 나왔어요. 뭐 명독초등학교, 서도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니까 어색하네. 우리 학교 아닌 것 같아요. 국민학교였죠? 대동국민학교 두루두루 다니니까 어떤 의원님은 어이구 대구에서 출마하면 어이구 어느 지역구든지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여러 군데를 이사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은 서울로 전학 와서 서울 상도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그리고 중학교 때 다시
대구를 가서 아. 네, 잠깐 이제 서울살이도 했었고 네. 그렇지만 주 베이스는 계속 대구였죠. 아, 네. 예, 예. 중고등학교 대구에서 졸업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교까지. 그죠? 네, 네, 네. 의원님의 학창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학창 시절 하면 제일 아쉬운 게 뭐 중고등학교 시절은 생각하면 우리 공부하느라 바빴던 시절이긴 한데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학창 시절이라는 추억들이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요. 예.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약간 생존형 대학생이어서 예.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웬만한 대학생들이 즐겨 하던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비를 직접.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까지 조달을 하려면 예. 아무래도 주말에는 가외, 그 다음에 주중에도 다른 아르바이트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MT를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은 뭐 농활 이러면서 추억들이 대학 시절에 한두 개씩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아, 그래서 늘 그렇게 전혀 안 부러워요. 보이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 이른바 좀 금수저랄까? 아, 네. 뭐 이렇게 좀 보이시는 이미지가 아, 있으셔서. 네. 예. 우리 대구 지역에서 금수저이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한데 예, 예, 예. 특히 저는 고시 공부까지 이제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르바이트 중에 저만큼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 아하. 섭렵한 분이 없을 거예요. 예, 백화점 예. 식품 코너에서 예. 하는 아르바이트, 넥타이 아르바이트, 넥타이 판매 매대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약간 떴다방 같은 그런 또 백화점 기획전이 있어요. 네. 그 기획 보따리들 따라다니면서 여러 백화점 옮겨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게 되고 그게 꽤 돈이 괜찮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비디오방 아르바이트, 노래방 아르바이트, 예, 예. 네, 카페는 시급이 적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친구들과 이렇게 놀 시간이 없으셨네요. 그래서 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치열한 생활들 경험한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예. 그것도 공부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부족한 게 있네요. 예. 그러시다가 서울로 오셨습니다. 네네네. 변호사 네. 생활도 서울에서 시작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서울로 올라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시 공부 네. 때문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고시 공부 그 당시에는 절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IMF 직후라 대구가 그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신림동이라는 소위 이제 학원 고시 학원들이 많은 네. 신림동 있죠. 신림동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울에 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학창 시절,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될 때까지는 대구에 계셨잖아요. 네네네. 예, 의원님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답답하다던가 대구가 이런 이미지는 없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보기 드물게 대구에서 약간 야당 지지자셨습니다. 예, 오래간. 예,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친척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대구의 정치 문화를 좀 알게 됐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뭐 학생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도 없으시고 그냥 야당 지지 성향을 투표 때만 보이는 정도셨거든요. 네, 네. 당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뭐 고모분들이나 할머니들은 아이고 너가 아버지는 빨갱이야 애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하, 어릴 때부터.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야당을 지지하면 빨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구에서 야당 지지하는 건 어려운 거구나 라고 어릴 때부터 느꼈었죠. 예. 그런 갑갑함이 철이 들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몸값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유권자의 몸값이죠. 네, 네, 네. 정치 시장에서 특히 표를 시장으로 비유한다면 네. 상품은 누구에게나 매력이 있어야 그 수요자들이 서로 갈구해야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는 법인데 어느 순간 보면 야당 정치인을 저는 봤던 경험이 없고 또 여당 정치인들은 우리 당연히 찍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를 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예. 우리 주변 분들이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여튼 우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생각을 예, 어린 예. 시절에도 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대구에서 이제 나고 자란 분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럴 계기가 있을까요?
아버지 영향도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왜 우리 가르치시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못 느끼고 월급을 더 달라고 파업할 수 있는 노동조합 길을 택하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만드시는 건 단순히 월급 올려달라고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교육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아빠가 설득하셨거든요, 저를.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아버지한테 토론을 신청하는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고 그게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전교조 선생님의 활동 그리고 아버지와의 토론의 시간들이 야당 정치인이 된 오늘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의원님이 계실 때랑 네. 지금이랑 대구가 달라진 게 있나요? 보시기에?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 어린 시절에는 대구 직할시였어요. 1981년 7월 1일 인구 177만의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돼 대구 직할시정이 새로 문을 열고 시내 일원에서는 시가 행진 등 축제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직할시라면 맞습니다. 물론 행정 편제의 구분이기도 하겠지만 몇 개 되지 않는 직할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도시 규모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엄선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부산, 대구, 서울이었습니다. 사실 특별시와 직할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대구가 순위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모든 상황들이 경제 발전은 평균적으로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대한민국에 차지한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건 대구가 이제 경제적인 활로를 못 찾다 보니까 자꾸 대구를 졸업한 저 같은 이제 대구 출신의 대학교 출신 학생들도 다들 서울로 취업하고 제 동기들만 하더라도 재경 모임, 대구 모임을 이렇게 따로 하는데요.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다른 도시에 가서 특히 수도권에 와서 아이를 놓고 자기 생계를 거기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구라는 도시가 얼마나 줄어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아닌가 싶네요. 변화가 없는 도시, 꽉 막힌 도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정치요. 제가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프리카에 출장 가서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도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치가 뭐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은 정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정치력, 부재가 결국은 리더의 안이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이고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만 예로 든다면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당장 이제 대구만이 아니라 뭐 우리 당 기반으로는 전남이나 광주만 하더라도 수도권 정치인들과 정치를 하는 지역 정치를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전투력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전투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죠. 아하, 저는 저희 지역 안양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변동 여하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표심이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지역 주민을 만나면 완전한 내 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데 아마 대구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전라도에 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당 조직을 꾸려가는 방식에 익숙하지 조직에 익숙하지 시민들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서는 수도권 정치인을 못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은 그러면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보통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주중에 지역 행사에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긴 하고요. 주말 행사 위주로는 이제 지역에 있는 행사를 가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는 주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기획을 해요. 뭐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를 혁신위원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2기 정도. 지역구에서요? 지역구에서요. 그때는 당원이 아닌 분도 오십니다. 저희 지역 정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정치인한테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이례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부하실 시간을 뭐 한 10강 정도를 드려요.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정치의 기본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 여러 가지 지역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언을 주실 내용을 요약해서 마지막에 전달해 주시는 게 혁신위원들의 마지막 일이었거든요. 그걸 2번 정도 돌려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청년들, 그 역시도 우리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청춘 발전소라고 해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 제안 같은 틀을 가지고 그것도 일회적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뭐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여러 차례 모집을 했었는데 당원이 아닌 지역의 청년이 신청을 해서 왔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당원으로 가입한 친구들도 있고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정책 제안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청년들이 뭐 20명, 30명씩 플랜카드를 보고 와준다? 네, 저는 그걸 계기로 어쨌든 시민과 소통을 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2030 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잖아요.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청년과 대구 경북 청년. 수도권 청년도 사실 요새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제가 청년일 때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고 인구는 줄었다고 하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건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공동체 문제에 많은 여유를 못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들은 어떤 기회라는 것을 많이 접해봤고 그 안에서 정치의 효용감을 느껴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서는 용기를 내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은 기회에 있어서도 많이 닫혀 있고 정치의 효용감이라는 것을 삶에서 느껴본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대구에서 플랜카드를 그렇게 걸었더라도 지역의 청년들이 그렇게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효능감, 효용감 한번 느껴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저는요, 밀당? 밀당.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룬다는 게 결국은 행동을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연인 관계에서조차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갈증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스킬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저는 유권 잘하면 그러니까 때때로는 아니 지난번에 저 당에서 와서 저 당은 이런 걸 해준다네 하고 슬쩍 또 경쟁심을 자극해서 아 그럼 우리 이만한 거 해드릴게요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인간들의 반응이잖아요. 전 정치인은 더더욱 그러하거든요. 저는 경쟁 구도화에 있으면 공약이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공약 이행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다는 거는 또 선택을 할지 말지의 또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 선택이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내 경쟁 구도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고 그 당내 경쟁이라는 게 특히 소위 어떤 정당의 텃밭인 지역에서는 지도부의 의중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지역 관리 열심히 해도요. 지역에서 전략 공천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전략 공천을 하면은 지역 관리 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경쟁에서 내가 지역구민의 마음을 사는 것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네. 의원님께서는 전국 정당 추진위원회 소속이시죠? 그 안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 달서구. 맞습니다. 대구 지역도 지금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달서구의 현안, 시급한 현안 또 어떤 것들로 파악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달서구 제가 지금 이번 대선 때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때 이제 달서구에 가서 같이 소통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 구청장님까지 같이 만났어요. 지금 우리 부장관님 예산 챙기고 계시죠? 네. 몇 가지 굵직굵직한 기간을 다져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여의도도 비즈니스 같은 게 있어요. 의원님들은 하나의 중소기업이고 또 이제 그 우리의 거래처가 또 부처이기도 하거든요. 부처별로 본인 상임위의 어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또
각별히 더 챙기는 것도 있지만 또 의원님들별로 이런 요구사항을 지역별로 또 부처가 또 나름의 방식으로 또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현안인데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 분도 같이 보태서 요청을 한다. 정말 송구한 일이지만 저희가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저희 지역의 일들을 하나쯤 빼더라도 이거 먼저 해주세요 같은 방식이에요. 때로는 그게 특교일일 때도 있고요. 네, 때로는 정규 예산에 들어오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 그 달서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처는 특히 우리 당도 관심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하면 부처 입장에서는 여야가 의원들이 공히 관심을 가지면 그 부분에 예산을 배려하기가 더 쉽기도 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국회에서 이 달서구를 챙기고 계시는데 달서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감사하다고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적 도의나 예의가 있으니까 또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윤재욱 의원님한테도 아유 의원님 제가 오늘 구청장님도 만나고 다녀갑니다. 아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또 이제 정치적 도의나 예의이기도 하지만 또 의원님도 긴장하셔야죠. 그런 의도셨군요. 네, 등등 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함과 더불어서 또 긴장하실 수 있는 서로의 또 자극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네, 일상적으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현안들은. 대구 지역에 12분, 네. 경북 지역에 13분 이렇게 해서 25분의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조금 평가를 하시면 국회에서 그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보이세요, 의원님한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열심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요. 잠도 편히 못 자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걸로 충분치 않거든요.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시쳇말로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에 자족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한 달란트 제때 써야 하는 공간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하고 성과 없이 국민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활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야말로 삽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반추하거든요. 지역 의원님들, 수도권 의원님들만큼만 달라져 보십시오 하는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관문시장, 그 서부정류장 앞에 꼭 지역명을 얘기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경북대학교가 아니라 경북대학교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관문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통 서울에서 의원님들이 오면 유세차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간대요. 그래서 유세차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관문시장을 이렇게 돌았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제 관문시장을 도는데 사실 카메라가 없이 의원들이 와서 그것도 제가 그때 갔을 때 아마 우리 당 다른 의원님도 같이 그럼 나도 뭐 그냥 여기 유세차에서 병풍할 거 뭐 있어 이 시간에 빨리 시장 한번 돌고 와야지 해서 두 명이 같이 도는데 상인분들이 국회의원 2명이 카메라도 없이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상인들한테 인사하는 건 처음 봤다 해서 그 경기도에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여기는 서물시장을 방문한다든가 흔히 이제 상징적인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와서 하는 일 외에는 이렇게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이런 건 정말 낯선 풍경이 맞구나 놀랐었어요.